지난 학창 시절 학교에서 치른 영어 시험들 그리고 대학교에서 취업을 위해 준비했던 토익 시험이 내 반평생의 외국어 공부를 쌍그리 무용지물이 되게 하는데 큰 공헌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었죠. 되돌아보면 저의 경우 공부를 잘하는 편에 속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아도 대충은 상위권에 들었죠. 영어 시험 점수도 월등히 뛰어난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중상위권에는 머물렀습니다. 대학교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저 그런 평범한 대학생. 그리고 토익 토플을 잘 쳐야 취업을 잘할 수 있거란 막연한 기대감에 저 역시 토익 공부를 시작했더랬죠. 첫 시험 점수는 400대였습니다. 대학생이었을 때는 영어를 완전히 손 놓고 있던 터라 400대도 대단하다고 여겨지던 1학년이었죠. 그리고 3학년 때까지 이것을 600대까지 올렸습니다. 4학년이 되어서는 토익이 점점 더 중요하게 여겨졌죠. 그래서 휴학을 결정했습니다. 오로지 1년 동안 토익 고득점 올리기에 전념하겠다고 결심하여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다 보니 서울 명문대 동생도 알게 되어 같은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열심히 공부하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 점점 더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놀아도 학원에서 놀아야지 이런 생각에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학원에서 수업 듣고 복습하기도 했습니다. 동기들과 1시간 동안 단어 100개 이상 외우기 시합도 하곤 했었죠. 그렇게 1년 하고 나니 토익 점수가 800대 후반까지 올라가더군요.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토익 점수는 그런대로 공대생 기준으로 턱걸이 정도 수준까지는 올랐지만 영어 회화는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건 여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외국에서 6개월 정도 유학을 하다 왔다는 또 다른 학원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회화 수업 시간이었는데 영어를 거침없이 말하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토익 점수는 600 초반이야. 저는 곧 900대를 목표로 하고 있었죠. 그런데 토익 600대 수준보다도 영어를 한마디도 못한다는 것이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 그 친구는 잘하는데 나는 회화가 안 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었죠. 취업을 했어도 몇 년 뒤 잊을만 하면 영어를 조금씩 다시 배우기도 했습니다. 띄엄띄엄 말이죠. 영어를 아무리 공부해도 영어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건 여전했습니다. 늘 언제쯤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때였죠. 더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조금 배우다가 말고 또 배우다가 말고 쳇바퀴 반복을 수없이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절반을 다 보내버렸고 영어는 여전히 먼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뒤 너지막한 나이가 되어 이때가 30대 후반입니다. 30대 말이었죠. 우연찮게 영어를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영어를 이전에 했던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외여행에서 써먹으려고 조금씩 회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시작한 것이었죠. 만약 해외여행이란 계기가 없었다면 여전히 지금도 문법책이나 회화 표현, 책 같은 거 뒤적거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영어를 완전히 포기했겠죠. 그 당시 회화를 필리핀 영어 선생님들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하상 영어를 시작해서 영어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몇 개월간 하상 영어를 통해 영어를 조금이나마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공부만 했었지 하상 영어를 하면서부터는 정말 영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해서 배운 영어로 영어권 나라로 간 것이 아니라 첫 해외여행이 일본이었습니다. 지하철역 같은 곳에서 영어를 할 수 있는 영무원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렇게 조금씩 실제로 영어를 여행하면서 쓰기 시작했죠. 그렇게 1년 동안은 조금씩 영어를 차츰차츰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일본어 등이 좋아지게 되어 일본어에도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어도 배워볼까? 이런 마음에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먼저 배웠고 그 다음부터 말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는 여전히 조금씩 사용할 수 있는 수준, 일본어는 막 시작한 수준이었죠. 그러다 보니 외국어를 어떻게 배우면 더 나을까 조금씩 고민해보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상에서 여러 공부 방법들을 설명하는 영상들을 보기 시작했죠. 이것이 제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외국어를 잘 배우려면 문법 공부하지 마라, 원어민과 당장 대화부터 시작해라 등등 여러 조언을 볼 수가 있었죠. 첫 시작은 이렇게 간단히 여러 사람들이 개인적 경험을 토대로 알려주는 것부터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전부 다 영어로 보았죠. 그리고 저도 오로지 일단은 회화 쪽으로 비중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는 하상 영어를 그대로 진행했고 일본어도 원어민 하상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원어민 친구들도 찾으려고 노력했죠. 그렇게 하다 보니 원어민 친구 몇 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원어민들과도 교류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6개월이 흘러가게 되어 중국에도 가고 싶어졌습니다.
여행에서 써먹기 위해 중국어도 공부하기 시작했죠. 일단 목표는 중국에서 호텔이나 식당에서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어를 배웠던 방법과 마찬가지로 중국어 교재를 사서 회화 표현들을 외우면서 원어민 수업도 진행했죠. 그렇게 3개월을 배운 뒤 중국에 갔습니다. 가서 배운 곳을 써먹을 기회가 왔죠. 호텔에 갔을 때였습니다. 직원이 영어로 말하길래 저는 중국어로 자신 있게 대답했죠. 그랬더니 직원도 중국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처음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서너 문장부터는 꼬이기 시작했죠. 무슨 말 하는지 도저히 못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알아듣는 척 하다가 결국은 안 되어서 중국어를 잘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직원이 영어로 바꿔서 말하더군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머릿속이 완전히 백지장이 되는 순간이었죠. 이렇게 첫 번째 중국에서의 중국어 사용은 참패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기로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더 열심히 공부하는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제가 원어민들과 대화할 때 필요한 말 위주로 먼저 배우는 거였죠. 그리고 늘 사용하는 거였습니다. 중국어와 일본어를 단 1년만 해도 아주 빨리 배우게 되었던 이유가 공부하면서 함께 늘 원어민들과 대화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각 언어당 원어민 친구가 꼭 2~3명은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바빠서 이야기를 못할 경우에는 다른 친구와 대화를 했었죠. 그리고暗기로 배웠던 표현을 반복 학습했습니다.暗기도 연습의 일종이죠. 제가暗기로 공부할 때는 한국어 문장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연습하는 거였죠. 처음 외국어를 배울 때는 이 방법이 아주 효율적입니다. 단 1개월만 해도 기초 회화가 가능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죠. 레벨이 올라가면서暗기 사용을 줄였습니다. 듣기와 읽기에 많은 시간을 들였죠. 이 두 가지는 필수입니다. 문법 공부와 단어 배울 시간보다 읽기에 더 많은 시간을 쏟는 게 좋죠. 영어 책을 늘 읽다 보니 영어가 계속 향상되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읽는 시간이 대하는 시간보다 더 많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공부만 해왔던 사람들이라면 읽는 시간보다 대화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만 합니다. 읽고 이해하는 능력은 큰 반면에 대화 능력은 아주 낮기 때문입니다. 균형이 맞지 않는 거죠. 계속 대화를 해서 회화 능력이 향상되면 회화 능력이 더 이상 향상이 쉽게 안 오는 시점이 옵니다. 그때부터는 또 읽기 비중을 높여야 하는 거죠. 회화로서만 외국어를 배웠던 사람이라면, 물론 이런 사람들은 극히 적습니다만, 회화 능력은 아주 높지만 읽기 능력이 낮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책을 읽음으로써 균형을 맞출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수많은 학생들은 읽기 능력이 회화 능력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회화 연습에 비해서 읽기나 단어 공부만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공부하면 읽기 능력은 상당 부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화 능력은 다릅니다. 마치 헬스장에서 꾸준히 운동해야 조금씩 서서히 몸이 좋아지듯이 회화 능력은 아주 서서히 점진적으로 향상이 됩니다. 따라서 회화는 늘 연습을 해야 향상이 되는 겁니다. 책도 매일 읽고 회화도 매일 하는 사람이 가장 빨리 배우게 되는 거죠. 제가 이런 방법으로 현재까지 5개 외국어를 배워오고 있습니다. 주의할 게 있는데요. 하나의 외국어를 마스터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외국어를 마스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어도 모르는 게 아주 많은데 어떻게 다른 외국어를 마스터할 수 있을까요? 그런 점에서 외국어는 평생 공부해야 할 대상입니다. 제가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를 각 언어마다 각기 다른 레벨로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언어들 매일 배워야 합니다. 배우고 사용하지 않으면 하루만 해도 뒷걸음치거든요. 레벨이 낮은 경우에는 하루 10개 배워서 3개만 기억하게 된다고 가정하면 매일 3개씩 증가하면서 레벨이 올라가는 것이 빨라집니다. 그런데 중상급 이상인 경우에는 이미 알고 있는 표현들을 잊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만도 어려워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슬럼프 왔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은 그 언어를 즐기며 배우고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상급 이상부터는 많이 읽어야만 합니다. 읽으면서 기존에 알고 있는 표현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새로운 단어나 표현을 아주 조금씩 더 배워나가는 거죠. 저처럼 여러 언어가 가능해지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어떤 누구라도 하나의 언어를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도록 배우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영어를 10년 이상 배웠어도 안 되는 게 3년이면 가능해져요. 우리가 영어를 잘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영어를 잘 배우는 방법은 배운 만큼 사용해야만 하면 됩니다. 영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언어가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언어 학습에 있어서 전문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공부한 만큼의 효율을 거둘 수가 없지요.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더 잘 배울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배워도 영어가 잘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배워야 할지 몰라도 잘 배울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대화를 하는 것이죠. 대화를 할 때마다 무엇을 잘 모르는지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자란 것을 꼭 집어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모르민과 대화할 때 말하고 싶은 표현을 못하는 경우 그 표현을 찾아서 배우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원어민과 대화를 하다 보면 끊임없이 자신이 모르는 단어, 표현이 어떤지 알게 됩니다.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표현을 찾아서 배우거나 광범위하게는 책 읽기를 통해서 보충할 수 있습니다. 책 읽기와 대화는 서로 상호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화가 책 읽기를 이끌어주고 책 읽기도 대화를 이끌어주죠. 그러니 두 가지를 늘 함께 하는 것이 유창해지는 지름길입니다. 여기서 더 깊게 배우고 싶은 표현이 있으면 적기를 하는 것이죠. 적기 연습은 읽기나 대화보다 단위 시간당 더 적은 표현을 연습하게 되지만 그 깊이는 훨씬 더 깊습니다. 따라서 적기를 통해서도 대화나 읽기에서 간과하고 지나가는 많은 표현을 깊게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꼭 손으로 적는 것이 타이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손과 뇌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키보드와 뇌는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종합적으로 말하면 언어는 연습의 대상으로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대방과 원활히 대화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죠. 시험을 위해서 배우는 것은 시험 결과만 좋게 받는 것이지 진정한 대화 능력은 얻지 못합니다. 시험 공부는 연습에도 속하지 않죠. 시험은 피상적 학습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보기에서 가장 그럴듯한 것을 고르는 옅은 학습 행위를 많이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화는 이런 옅은 학습 행위로는 얻을 수 없기 때문이죠. 현재 저는 매일 5개국어를 사용하고 지냅니다. 일을 하느라 책을 읽을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저도 요즘 책은 잘 읽지 않지만 대화만큼은 늘 합니다. 이런 영상을 찍으면서도 저도 책 읽기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게 반성하고 있어요. 아무쪼록 외국어를 잘 배우기 원한다면 오늘부터 그 언어를 잘 사용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제 카톡 아이디가 톡데이1입니다. 토크 그리고 from day one을 줄인 것이죠. 이 관념은 늘 변하지 않습니다. 언어 학습에 있어서 침묵의 시간도 필요하다고 하는 언어학자가 많은데요. 이는 모국어와 그 모국어의 상관성에 따라서 각각 달라집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영어를 배우죠. 영어는 한국어와 아주 크게 다른 언어입니다. 따라서 듣고 읽기만 했어도 잘 배우는 언어인 일본어와 달리 영어는 꼭 연습이 필요한 언어입니다. 언어 습득에 관한 이론은 전부 하나의 흑백 논리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학습자의 레벨, 학습 자료, 언어의 유사성, 연령, 성격 등에 따라서 수도 없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어는 꼭 연습이 필요한 언어임을 잊지 마세요. 오늘부터라도 꼭 연습해 보세요. 실제로 사용하게 되면 결국 그 시간만큼 잘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